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정관영 교수의 사회적 경제 TV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이 사회적 경제와 시장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다소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쉽게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다 보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전망을 우리 사회에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선이 잡히실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또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놓을 테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면서 또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패러다임은 이제 토마스 쿤이 1962년도에 발표한 책이죠.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그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썼어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또는 이제 사고를 이제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어떤 인식 체계 또는 이제 사물에 대한 그 이론적인 틀이나 그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인식 구조죠. 인식의 틀이 그 사물과 외부 세계와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대상들에 대한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과학이 계속 발전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 이제 토마스 쿤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인류의 문명이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인류의 문명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전 때에 이제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제 쌓아놨던 학문적인 또 과학적인 업적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면서 그 다음 세대의 또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또 그 업적을 위에 올리고 하면서 이제 쌓아 올려졌는데, 이렇게 과학 활동에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이제 이론은 토마스 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형성되기보다는 연구자 집단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즉 과학의 역사는 연구자들의 어떤 객관적인 관찰에 의해서 그 진리의 축적에 따른 점진적인 진보가 아니라 단절, 어떤 그 혁명이라고 같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이 단절적 파열에 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토마스 쿤이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해오는데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온 게 아니라 한번 발전을 쭉 하다가 확 끊기고 그게 끊겼다가 다시 상당한 수준의 과학과 지식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쭉 이어지다가 다시 또 새로운 어떤 이론과 인식 체계가 나오면서 그 연구자 집단이 그걸 통해서 또 전혀 새로운 연구 체제를 만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전의 문명 또는 이전의 학문적 발전에서 갑작스러운 발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은 이른바 그 정상과학, 그러니까 즉 이제 많은 패러다임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그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다가 그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새로운 현상을 기존에 있던 이론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담론으로 설명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과정들이 도전을 받으면 이제 기존의 정상과학은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다른 여러 패러다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그 경쟁 속에서 이제 어느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새롭게 득세를 하면 그 득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얻게 되면 과학자들이라든지 연구자들로부터 이제 수용되는 거죠.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과학혁명이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은 계단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는, 이제 그게 이제 토마스 쿤이 이야기한 과학혁명의 구조고, 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서 이게 꼭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그 담론은 인문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이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이 담론 논리를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전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시장 경제인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 아니냐, 잘못된 인식이죠.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발전해오는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이 틀이 있죠. 기본적인 틀이 이제 사유재산이거든요. 그 사유재산제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그런 이제 경제 체제가 이제 사회주의고, 이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처럼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입장을 갖는 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기존의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체제, 즉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임금 시장에서의 불공정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임금 격차 같은 것들죠, 소득 불균형,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경쟁, 그다음에 뭐 독점, 이런 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이제 시장 실패 유형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시장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또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소득 재분배를 재구조화하는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예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서로 다른 교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교환 방식이 뭐냐면, 시장 교환은 아주 굉장히 칼 같은 세계예요. 탁탁. 칼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 판매가 되기 위해서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 재화의 가치인 가격이 붙게 되죠. 그리고 그 상품을 만들었던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가치가 화폐로 매겨지는, 아주 정확하게 그 재화와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품이 가격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아주 정확하게 규격화된 가격으로, 그러니까 화폐로 규격화된 가치를 나타내는 시스템이 이제 시장 교환의 세계라고 한다면, 사회적 교환은,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환은 시장 교환도 물론 포함을 합니다. 시장 교환에서의 그 화폐를 통한 그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도 포함하지만, 또 그거와 함께 어떤 재화가 아닌 부분으로의 교환도 이루어지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제공한다든지, 뭐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이게 선의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선물 교환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이웃과의 협업, 그리고 이제 제일 보편적인 형태의 이제 그 호혜라고 하는 그 호혜의 교환 방식, 이제 자원봉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교환 경제는 시장 교환과는 다르게 이 자본을 시장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가치를 시장의 중심 기제로 설정을 해요. 그 가치가 뭐냐? 행복이죠. 행복이에요. 행복권.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임금을 얻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헌법 제10조에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행복하게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행복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 그 자체만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두 개의 지금 시장 교환과 사회적 교환의 이런 경제 방식에 있어서의 그 차이를 이제 놓고 이제 이 패러다임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 경제학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로 점차로 넘어가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의 그 시장 왜곡 현상을 보완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는 어떤 새로운 시장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쟁 시장도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제 재화의 생산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이제 소득 활동도 어떤 부가 점점 커지면서 사회적 부든 개인적 부가 점점 커지면서 그게 한쪽에 또는 어떤 특정 집단에게 쏠리게 됨으로 인해서 소득의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이런 어떤 소득의 불균형이 아니라 이런 소득 불균형을 이렇게 지향하는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소득 재분배의 그 재구조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의 패러다임은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이 점점 발전할수록 시장 경제의 패러다임인 화폐로 가치가 매겨지는 이 가격, 이 구조가 불공정한 가격을 만들 때 이런 불공정한 가격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재화의 두 가지 교환 방식을 보면 지금 이제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자본주의 국가는 크게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부, 뭐 국가라고 하는 정부 부문과 공공 부문이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민간 부분,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크게 이제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가 태동해서 발전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즉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서로 균등한 역할을 하면서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자본주의 체제가 좀 왜곡되게 도입이 돼서 발전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균형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그 1차 분배, 즉 생산 고용이 돼서 그 고용을 통해서 얻은 소득인 임금의 어떤 이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즉 1차 분배가 공정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세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다시 소득을 조정해주는, 즉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는 정부나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제 소비하는 이제 영역이거든요. 주로 이제 가족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세 영역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 이루어지는 영역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시민사회가 정부의 공공시장 영역과 그다음에 민간의 시장 영역, 그러니까 경쟁시장 영역과 함께 사회적 경제가 이루어지는 시민사회가 나름 잘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구사회적 경제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이제 경제 역할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서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자본주의,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위기로 나타나는 것이 저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인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산 양식의 구조는 이제 자본과 임노동이잖아요. 즉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가 자기의 사유재산인 자본으로 생산 시설을 구비를 하고 뭐 공장이라든지 기계나 설비들을 도입해서 그 재화를 생산할 노동자를 고용하는, 즉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구조인데 이 자본주의가 지속하는 자본과 임노동 관계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형태는 약간 바뀔 수도 있다. 형태는. 그러니까 형태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가지만 임노동의 형태는 변화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약간 변화할 것이다. 이제 그 변화하게 되는 것이 이제 ICT,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 말하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과 임노동을 통해서 재화가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부가 축적이 되면 그 부를 이제 나누어야 되잖아요. 분배와 1차 분배와 2차 분배, 즉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생산을 해서 부가 축적된 이후에 그 부를 분배한다고 생각해요. 즉 생산이 이루어져야 분배한다고 하는, 물론 이제 생산이 이루어져서 재화가 축적되죠. 그래서
그 생산을 위해서 임노동의 관계가 먼저 설정되어야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즉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가 분배를 규정하는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전제 조건인데, 이건 저는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봐요. 거꾸로 이제는 이 자본주의가 상당 부분 생산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거꾸로 분배 방식이나 구조를 바꾸면 이 자본과 임노동이라고 하는 고용관계, 이 생산력의 어떤 그 생산관계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전제는 자본과 임노동이라는 생산관계를 통해서 소득재분배가 규정된다고 보는데, 거꾸로 지금은 자본주의가 지금 위기를 겪는 지금 시기에서는 거꾸로 분배 구조를 바꾸면 자본과 임노동이라고 하는 생산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시도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가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회적 경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분배 구조를 바꾸어내서 임노동, 자본과 임노동이라는 생산관계를 바꿔낼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임노동 관계가 바뀌면 사실 자본주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노동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경제다. 그래서 요즘 이제 특히 이제 마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얘기 나오는데, 마을 만들기 이렇게 논의를 보면 이것도 이게 사회적 경제처럼 관주도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사업이라고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이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노동 유형과 형태가 마을 공동체가 됐든 뭐 마을 경제가 됐든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작 이 논의는 빠지고 그 마을의 외관만 바꾸는 뭐 이런 데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마을 만들기가 뭐 원시 공동체처럼 뭐 자급자족하는 그런 어떤 마을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거든요. 지금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럼 무조건 뭐 또 아무 조건 없이 주고받는 뭐 그런 균등적인 어떤 호혜 관계가 또 가능할까요? 이거 역시 또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산이 구축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노동의 형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를 어떻게 생산해서 분배하느냐 하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경제 패러다임과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노동 형태가 이루어져서 그 노동 형태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된 부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요거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자본주의는 자본과 임노동, 우리가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재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부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사회적 경제는 거꾸로라는 거죠. 오히려 이 소득 분배 구조를 바꾸면 자본과 임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관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전혀 어떤 그 역발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폐이기도 하거든요. 화폐. 그래서 사회주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그 구성원들의 필요한 그 총 수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수요를 이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산력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가 얼마큼 생산력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 이건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그러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 즉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를 통해서 생산력을 높여서 부를 축적해서 그것으로 소득 분배, 소득 재분배를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통적인 가정은 깨질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그래서 시장 구조를 보면 그럼 시장 경제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어떤 그런 그 거점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건 지금 시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저는 시장을 두 층으로 봐요. 그러니까 상층부하고 하층으로 보는데, 이 상층부 시장은 시장 전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상층부유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교환되고 유통되는 이 하층의 기장구조. 그래서 위에 이제 시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본, 인력,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시장을 통제하는 세력들은 자본과 정보예요. 그러니까 자본과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생산된 재화를 소비시키고 유통시키고 또 다른 어떤 부를 창출하게 하는데 만드는 그것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소비 유통에만 이제 머무르는 구조만 보면 시장을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정보는 자본입니다. 지금 이 정보가 자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본이 가장 자본 세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금융입니다. 뭐 미국을 벗어도 아시겠고 지금 1980년대 이후에 글로벌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주의로 변해가는 과정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의 자본은 금융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 금융 부분. 그래서 이 금융 부분을 통해서 하층의 시장 구조인 소비와 유통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층과 하층의 시장 구조가 운용되는 그 수단이 뭐냐면 화폐예요. 그러니까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이 법정화폐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이제 법정화폐를 통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가 이 시장,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통용되는 이 시장 경제에서 금융 부분과 소비 부분을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 금융이나 보험업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금융이나 보험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존의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들이요, 뭐 농협이라든지 수협, 축협 다 경제사업하고 금융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이제 지금 뭐 나중에 제가 또 협동조합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불균형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경쟁시장 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경쟁시장 안에서 이 대안화폐를 통해서 이 금융 부분과 소비 부분을 장악해 들어가야 된다. 이게 거점 전략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으로 시장 경제 패러다임을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간략하게 그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과 시장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요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이제 전제에 대한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그 운용에 대한 그 기본 전제가 어떻게 역발상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의 이미지로 이제 보여드리는 이 경쟁시장 구조와 사회적 경제의 거점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대안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차츰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